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무게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제가 올리지 못했었죠? 관련된 IT 뉴스가 없기도 하고 어떤 걸 보여드릴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제가 일주일 동안 MWC를 다녀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바로 오늘 그 전에 얘기했던 빙에서 인공지능이 접목되어져 있는 녀석이 나왔었는데 웨이팅 리스트가 끝나고 저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마지막으로 좀 보내드리고 갈까 고민했었는데 이 영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서 검색 엔진이 접목된 거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테스트 해볼 거고, 안 할 수가 없겠죠. 챗 GPT하고 양쪽을 띄워놓고 나서 두 개 중에 어떤 것들이 대답을 잘 하는지 뭐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질문 몇 가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뒤늦게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실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두 개 중에 어떤 거하고 대결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유료 버전을 제가 쓰고 있으니까 유료 버전하고 함께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메일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흥미로운 거는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은 채팅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채팅 이미지 동영상 지도가 있죠. 참 이왕이면은 이 빙 엣지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엣지를 설치했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시작을 하고 밑에는 샘플링 되어져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질문은 얘네들이 샘플 걸어놨으니까 사용해보기를 눌러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했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직접 써봐야 되니까 오른쪽 위에 지금 빙 새로 사용해보기라는 버튼을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새 빙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죠. 위에 채팅, 검색과 채팅이 지금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좀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 거냐면은 우선은 공식 질문이죠. 독도는 누구 어느 나라의 땅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기다려 볼게요. 어느 나라의 땅인가 질문 던지는데 일단은 폰트나 글꼴 같은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나중에 설정을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것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연산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라고 지금 나왔고, 국제법성으로나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땅이며 이를 이거 봐라. 제가 한국 사람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다르고 왜곡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한다. 근데 자세한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배 드림도 갖고 왔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증거 자료까지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밑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것들로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왜 독도를 자신들의 동토라고 주장하나요? 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눌러볼게요. 자, 일본은 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걸까?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니까 일단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일본 분들이 물어보면 또 뭐라고 물어볼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일본어로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궁금하니까 일본어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히는 것 같긴 하지만 구글 번역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바꿔놓고 얘를 일본어로 바꿔보죠. 일본어로 바꾸고 난 다음에 독도는 타케시마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어느 나라 영토인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빙에 들어와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일본어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거는 챗 GPT한테 안 해봤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다려보죠. 검색을 하고 나서 이 녀석이 질문을 해줄 텐데, 독도라고 다케시마라고 했었어야지 더 알아듣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던졌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도 번역기에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역사적으로나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근거 자료를 쳤었을 때 얘를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 제한테 번역해 달라 했구나. 돌려서 지우고 들어보게 되면, 자, 일본에 있는 섬으로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한국 해양정비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검색했을 때하고 여기서 검색했을 때하고 차이점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뛰어나다, 잘 피해가고 있다,
예, 공식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그렇다면 채팅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다시피 검색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아래 옮기게 되면 검색창 넘어오거든요. 지금 검색창에 시간 들어왔어요. 채팅, 검색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챗 GPT도 새로운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독도는 누구 땅인지 물어봤으니까 이번엔 우리 또 공식적인 질문 두 번째. 현실 지금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023년 하죠. 2023년 한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라? 잠깐만요. 이재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2023년 한국 대통령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을 검색하고 있고 이거 기다려야겠죠? 이것은 빙입니다. 네, 이건 정확히 나왔네요. 아까는 검색자를 찾아준 거니까요. 2020년도 5월 10일에 현재까지 대통령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저 여러 번 했었으니까. 한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2021년도까지밖에 학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못 나올 거예요. 예, 그거를 감안을 해서 질문을 던져서 요즘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좀 괴롭히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그때는 뭐 이재명입니다. 아니 누구입니다. 이게 나왔다가 자, 공식적인 질문 두 번째 것까지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될까? 물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한테도 챗GPT한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될까? 두 개 더 질문 던져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연산 속도 보게 되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똑같이 질문 던졌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먼저 대답을 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2014년도부터 시작돼서 2022년에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2014년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은 다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야 라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챗GPT한테 얘기해 볼게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알려주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링크가 어디에 있는지 요면 신뢰가 가거든요. 제가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교차 검증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아쉽죠. 2021년 데이터니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검색할 때에는 빙은 생각보다 괜찮다. 물론 이제 빙도 틀리는 것들이 분명 있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질문 중에 또 하나, 아이를 위한 동화책 쓰는 게 있었죠.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챗 GPT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썼던 것들. 9살 남자아이를 위한 짧은 동화책을 써줘. 주인공은 이번에 뭐로 할까요? 호랑이로 할까요? 늑대로 할게요. 늑대고 겁이 많은 늑대고 친구는 용감한 토끼야. 늑대가 위기에 토끼를 늑대가 구해주는 이야기로 써줘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챗 GPT 말고 빙한테도 물어봐야겠죠. 빙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다려볼게요. 속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확실히 챗GPT 무료 버전보다 유료 버전이랑 쓴 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늑대와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도 지금 바로 연산 시작했습니다. 늑대와 토끼의 우정이라고 제목까지 지었어요 지금. 재밌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죠. 다 하고서 읽도록 하죠. 누가 더 많이 글을 잘 쓰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대결을 벌이는 것도 재밌네요. 이거 굉장한데? 얘는 좀 대화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늑대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토끼 용감하니까. 얘는 대화의 위주를 좀 썼고 지금 보다시피 얘도 대화가 있기는 한데 한 줄밖에 안 돼요. 자, 우선은 얘가 또 글을 쓰는 동안에 오래 쓰니까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늑대와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겁이 많아서 어디든지 다녔을 때 항상 토끼와 함께 가곤 했습니다. 토끼는 용감하고 늑대가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늑대를 어떻게든 달래기 위해 항상 밝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늑대와 토끼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늑대와 토끼를 놀라게 했습니다. 늑대는 놀라서 멈춰섰고 토끼는 늑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놀라지 마세요. 그냥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실제로 불이 나서 숲이 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늑대는 너무 무서워 도망치고 싶었지만 토끼는 늑대를 구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늑대를 끌고 강한 바람과 불길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늑대는 토끼의 용기에 감동해서 나는 당신처럼 용감하고 재치 있는 친구를 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늑대는 토끼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쓰기는 했는데 뭔가 교훈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빙의 기대를 해보죠. 많이 썼다. 그쵸? 늑대와 토끼의 우정. 늑대는 겁이 많은 동물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갈까봐 항상 숲속에 숨어 있었다. 동화책이니까 존댓말 아니고 일단 단문을 끄는 것 같아요. 비웃기곤 했다. 어느 날 늑대는 숲에서 토끼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라고 해. 당신은요? 저는 늑대라고 해요. 처음 만나 반가워 친구하자고요. 밝은 목소리에 늑대는 당황했다. 다른 생물들은 자신을 멀리하거나 비웃었는데 왜 친구가 되고 싶은 걸까? 당연하지 않아요? 동료자는 당신 착해 보여요. 자, 지금 느낌을 잘 표현했어요. 점점점을 걸었어요. 겁이 많은 애니까. 잘했는데? 그런가요? 당연히 저도 사람들과 더는 동물 잘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 화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쭉 갔는데 그날부터 늑대와까지로 지금 끊겼죠. 쓰다 말았어요. 그럼 계속 이야기를 작성해줘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부터 늑대와까지 끝나버렸으니까 인트로잖아 이거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제가 얘기했을 거는 토끼의 우정은 모르겠고 토끼를 늑대가 구해주는 이야기라고 쓰라고 했었었는데 중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날부터 늑대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좋은데? 늑대는 토끼와 함께 있으면 겁이 없어지고 즐거웠다는 거. 토끼와 늑대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한테 경고까지 했었어요. 훌륭한데? 착해 너 정신 나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더 풍성하게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거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이 검색 엔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챗GPT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거잖아요. 제가 같은 회사니까. 우리가 정말로 비교를 하려면은 구글의 검색 엔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을 텐데, 이거는 제가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뭐야. 하다 말았어, 지금. 잘 쓰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잘 쓰다가. 문제가 있어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는 예전 버전보다 이게 낫다. 여러분 그 두 개가 대결 구도는 아니에요. 빙이 조금 더 우수하긴 하지만 언어 원진 모델이 더 좋은 걸 써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누가 더 뛰어난가는 물어볼까요? 챗GPT와 너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죠. 이거는 그 챗GPT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챗GPT는 얘가 나온 걸 모르거든요. 도망가네요. 그렇죠? 비교하거나 경쟁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야, 이거 봐. 봤어요, 지금요? 깜짝 놀랐네. 손 모았어요. 이모티콘 쓰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야, 이런 게까지 쓰고 있네. 훌륭하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대화로. 좀 더 줄여가지고 채팅으로 다시 가서 화면이 너무 커졌어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다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들어보죠. 자, 이제 또 하나의 공식 질문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잘 못했었거든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제가 책에도 써놨던 내용인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을 바로 해줄 수 있을지. 자, 15 곱하기 3 빼기 63 나누기 9 더하기 24라고 하는 간단한 수학 문제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러고 보고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몇 초 만에 문제를 푸는지. 챗GPT도 예전이랑 다르게 좀 영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못 해주고 있네요. 다시 질문형으로 던져야 되나봐요. 질문형으로 던졌습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뉴 토픽, 새로운 토픽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채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토픽이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던졌었을 때 과연 얘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answer가 51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가보죠. 자, 얘한테도 물어봅니다. 51. 51이다. 62죠. 틀렸거든요, 지금 빙이. 답이 틀렸어. 자, 지금 챗GPT가 뛰어나졌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51이라고 계산했는데 보여줘. 두 번씩 들어가는 좀 이상하긴 한데. 자, 보여줘라 얘기했습니다.
또 머스케하죠 지금요. 잠깐만. 방금 50 방금 50일이라고 답했었잖아. 네, 프리 과정을 보여준 거는 좋은데 이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새 토픽을 요거 누르면 되겠네요. 자, 지금은 60이라고 제도를 했습니다. 네, 제대로 했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 물어볼게요. 뭐냐면은 이 많은 분들이 지난번 영상을 보고서 저한테 물어봤던 게 그 끝말잇기하고요. 그리고 과연 얘가 삼행시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한번 해볼게요. 몇 번 트레이닝을 시켜서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 삼행시를 지어보자. 센스 있게. 이렇게 해볼게요. 센스 있게라고 안 하게 되면은 약간 하이쿠를 지어줍니다. 센스 있게라고 하고 나서 소, 나, 무. 여기까지만 얘기해보죠. 자, 한국 삼행시를 지어보자. 센스 있게 소나무로 했었을 때 소 하고 딱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멋지게 지어주기는 하는데 소하고 나무하고 참새 소리 했어요. 다시 소나무로 삼행시를 지어줘. 자, 소나무로 삼행시를 지어줘라고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소나무가 뭐 나무는 어쩌고 무지개가 어쩌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근데 트레이닝을 시켜야지만 또 가능하거든요. 안 되죠. 자, 이번에 얘한테 한번 해볼게요. 빙 AI한테 시켜보죠. 소나무로 삼행시를 지어줘. 과연 삼행시를 잘 지어줄 수 있을 것이냐.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보죠. 또 안 들어간 것 같죠? 다시 물어봐야 돼요. 또 뉴토픽을 바꿔야 되네요. 삼행시를 지어줘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나무로 삼행시를 지어줘. 기다려볼게요. 소나무 삼행시를 검색 중에 있어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얘는 아니 검색인 것 같은데. 기다려보죠. 이것은 빙입니다. 소나무로 삼행시를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삼행시를 지어보면 야 잘하네. 얘는 잘했네요. 삼행시는 직접 만든 것이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나 나무처럼 힘차게 자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데? 대단한데? 한 번 더. 무지개로 삼행시를 지어줘. 무지개로 삼행시를 지어줄 거예요. 확실히 챗 GPT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낫네요. 몇 가지 더 시켜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지금 20분, 15분 정도 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몇 가지 봤었죠. 독도는 누구 땅이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제가 또 내일 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신제품이 나왔고 뭘 봐야 되는지 얘를 통해서 또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물어봤었죠. 지금 간단하게 짧은 동화책을 지어달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보다시피 중간에 놔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했었던 거는 무지개에 대한 삼행시를 지을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고 가정했었을 때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짤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챗 GPT에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2박 3일 제주도 일정이라든지 2박 3일 놀러 갈 때 일정을 짜줬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박 3일 제주도 여행 일정을 계획해줘. 성인 2명이고 예산은 100만 원이야 라고 한번 해보죠. 이 정도?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해 라고까지 해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엔터. 자, 과연 2박 3일 제주도 일정을 짜줄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볼게요. 물론 챗 GPT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는 있어요. 실시간 아니지만. 자, 들어가서. 근데 제가 하나 좀 실수를 한 게 항공권 비용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를 좀 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포함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어떻게 짜는지 보겠습니다. 자, 4월부터 6월까지가 건강하게 제일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100만 원이면 항공권 얘기했어요. 숙박비를 제외하고 40만 원 정도 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주도 특산물 이런 걸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시를 해줘야겠죠. 공항에서 차를 렌트한다. 렌트카 비용 얘기 안 하네. 40만 원이면 서쪽에 이런 것들이 있고 저녁에 흑돼지 구이를 먹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둘째 남쪽을 너무 멀어 이렇게 하기는 좀 빡세긴 한데 섭씨코지를 방문을 하고 점심은 돌문어를 먹으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셋째는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주 시내를 둘러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메기떡을 사거나 제주 박물관 요트항을 방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잘 만들었네요. 개인적인 취향과 시간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 답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이렇게 짜주죠. 비슷하게 짜주는데 얘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짜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빈 검색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를 또 한국어로 좀 바꿔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영어랑 한국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다시 또 제가 검색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제가 검색 들어가잖아요. 여기 빙 AI가 떠 있어요. 제가 챗 GPT를 구글에 띄워놓을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2023에서 너무 지금 흥분했어 제가. 그래서 MS는 챗 GPT를 빙 GPT 모델을 시연할까?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 과연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른쪽에 왼쪽에 이제 대화를 나눠주잖아요. 제가 검색했던 결과를 보여주고 이미지까지 쭉 보여주고 솔직히 구글을 썼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는 한데 이거를 보고 이제 오른쪽에는 얘가 검색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7부터 해주는데 자 보세요. 주석 달렸죠. 새로운 빙과 챗 GPT 시연할 예정을 발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챗 GPT는 오픈AI GPT-4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좀 훌륭하죠. 더 궁금한 것들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언어 제한이 걸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 100가지 질문인가? 요거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요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이게 지금 부적절한 질문과 답들을 몇 번 해가지고 요런 식의 제한이 걸려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물어본 분은 원하는 만큼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드네요. 더군다나 무료로 쓸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대화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자, 어제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사용자들한테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크기가 작아서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채팅 기능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갖고 있으니까. 자, 제가 미리 엣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엣지를 설치해 놨고요. 문제는 엣지를 설치해 놨는데 여기서 채팅 들어가 보면 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빙에 들어가서 실제 질문하세요, 자세한 정보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아쉽게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보이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조금 기다려주세요. 폰에서도 가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갖고 안녕 네, 아쉽게도 아직 폰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건 액세스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나가 접속하게 되면 또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것도 좀 기다리는 재미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 빙과 챗 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만드는 응답 엔진 자체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예전에 제가 네이버라든지 다음에도 처음 검색했을 때처럼 흥분되는 시기입니다. 더 많은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곧 출간될 제 책도 나오는 대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참 제 책은 GPT의 시대, 챗 GPT의 시대, 인간지능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공개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